안녕하세요. 화성 GEG 고민난을 맡게 된 교사 김길중입니다. 제가 받게 된 내용은 크게 복잡하지 않은 내용으로 제 개인적인 고민을 담은 브이로그 형식이라서요. 크게 부담 없이 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하우마이트 이 고민은 학교 행정일 편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학교 행정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입니다. 문제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학교 행정 처리의 경우 특정 내용을 입력하고 입력 내용이 원본과 같은지 사람이 검토하는 작업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검토하는 과정이 절차에 맞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명령만 제시한다면 인간이 하는 작업을 컴퓨터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본 문제를 하우마이트 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을 다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학생 때 엑셀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했었는데요. 사실 업무 효율화를 위한 엑셀 사용이라고 해도 주로 활용할 수 있는 함수는 뭐 sum이나 if나 조금 어렵다면 이제 VLOOKUP 같은 함수나 COUNTIF나 left 같은 함수일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복잡한 처리를 위해선 이것보다 훨씬 더 절차적인 사고가 필요한데요. 사실 엑셀에서는 VBA와 같은 코드 작성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선 프로그램 활용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언어 능력이 부족하여 업무를 편하게 처리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답답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이 발전하며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코드를 작성하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충분히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기사를 보면서 내가 못했던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을 인공지능이 가능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한 내용을 인공지능에게 적절한 프로프트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하는 코드를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 간단한 행정 업무를 처리해 보고 싶었습니다. 전체적인 해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선정합니다. 두 번째로 코드 생성 후 적용을 하고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같은 경우는 학교 업무 중에 반복 검토 문제를 선정할 예정인데 복잡하지 않은 문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현재 선생님들께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구성원들이 효율적인 협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시트 내 기능은 에스크립트 기능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코드 생성과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유료 기능을 활용해 앱 스크립트에 필요한 코드를 요청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요청받은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여 검토 결과가 성공적인 경우에 추가로 새로운 조건을 넣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 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재적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과제 해결과 관련해서 실제로 선정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척 간단한 문제를 선정하였는데요. 저희 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 티셔츠를 구입하기 위해서 조사한 내용을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는데요. 이렇게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둔 내용을 여기 주문 내역에 있는 시트에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 넣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입력하신 이 내용이 장바구니에 담은 내용과 같은지 반별 요약 시트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코드를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제가 프롬프트 형식으로 입력한 내용인데요. 스프레드시트의 내용을 색깔, 사이즈, 수량별로 분류하고 싶은데 코드를 작성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넣었더니 GPT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이렇게 나타내서 예시 코드를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요청을 다시 넣었는데요. 데이터 입력 범위를 A1부터 162까지다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데이터 입력 범위가 A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조금 이따 수정해서 다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력을 했더니 이렇게 해서 코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실제로 돌려봤더니 처음에 타입 에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거는 시트에 명이 맞지 않아서 널이 반환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시트 이름이 틀려서 그래요 라고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살펴봤더니 실제로 시트 이름을 주문 내역과 반별 정리라고 안 해놨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해당 내용을 고쳐서 다시 입력을 하고
돌렸더니 문제가 없어서 아 그러면 내가 출력한 내용을 입력한 예시 형태 그대로 행렬을 맞춰가지고 뽑고 싶다라고 명령을 다시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GPT에서 이렇게 다시 코드를 제시해 줬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범위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고 코드를 요청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별 요약 시트 결과, 그러니까 이 빈 공란은 나왔었거든요, 처음에는. 이 공란은 나는데 내용이 채워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이즈 수량 반이 정확하게 추출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라고 해서 표현 방식이 달라서 그럴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펴보시면 지금 이 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주문 내역에 있는 숫자가 15010으로 돼 있죠, 선생님. 근데 15010이 150은 사이즈 숫자고요. 10은 수량 숫자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추출을 못한 오류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GPT가 또 해결하는 과정을 나타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트 옐로우 15010이면 이거는 5학년 2반의 도안이고 색깔이고 이건 사이즈 수량이다 라고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코드를 수정해서 받았고요. 네, 요거는 제가 잘못 입력한 내용이고 실제로 다시 한번 제가 사이즈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줬습니다. 110부터 120, 130, 140, 150이 있고 알파벳은 이렇게 있다라고 했더니 아 그거는 이미 코드에 잘 반영돼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역시나 아 이게 구조가 일치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얘가 이렇게 코드를 수정하여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넣기 전에 아 근데 사실은 제가 데이터 비열이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문 내역에 A열은 있는데 B열은 공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해서 다시 넣어줬더니 얘가 코드를 수정하여 다시 제시해 줬고요. 제가 해당 코드를 복사하여 넣었더니 정확하게 제대로 다 입력이 됐는데 지금 3반에 3L 두 개가 계속 안 잡혀 있어서 아 이거 왜 그러지? 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패턴이 불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수정해서 전체 코드를 받았고요. 코드를 받고 나서 계속 입력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더니 아 이번에는 이걸 다시 한번 바꿔서 디버깅하는 로그도 넣어주겠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오류가 발생하는지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데이터의 구조를 설명을 했습니다. 1열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나와 있고 2열 같은 경우에는 색상, 크기, 수량, 그리고 3열은 반, 4열은 공란, 가격, 그리고 배송 완료 조회다라고 입력을 했더니 얘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각각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의미가 없는 데이터고 얘는 핵심적인 데이터 다 의미가 없는 데이터다라고 해서 이걸 추출해서 다시 한번 코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넣었는데도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제가 이거 로그 오류가 나오는 로그를 넣고 돌려봤더니 지금 005 블랙 3L이 반이 나와야 되는데 이 반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지금 판단할 때 얘가 몇 반인지 확인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5학년 3반에 내용을 주문한 걸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입력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반이 아니라 첨부 파일을 제대로 넣은 것 같은데 뭔가 오류가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 이런 게 문제구나 라고 해서 전체 코드를 다시 받아서 수정을 했더니 해당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앱 스크립트를 통해서 돌려보면요. 네, 이렇게 매칭 실패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고
반별 요약 시트는 이렇게 입력한 걸 뽑아서 적용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수행 결과 느낀 점인데요. 첫 번째로 컴퓨터에게 제시할 때 문제는 분해하여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간에게 말하는 것처럼 모든 내용을 한 곳에 몰아넣고 명령을 줬더니 이를 인공지능이 어려워하는 느낌을 매우 크게 받았거든요. 따라서 문제를 분해하여 제시하고 코드를 받아서 하나씩 실행해 본 다음에 이상 여부가 없을 경우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 문제를 살펴보고 문제 해결에 한 절차를 정리하고 사람이 코드를 짜고 디버깅을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엔 코드를 짜는 과정이 인공지능이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디버깅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작성한 코드, 인공지능이 작성한 코드가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둘째는 원하는 컨텐츠 생성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도 제가 이를 직접 만들어 볼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발표 뽑기는 아이스크림 미디어에서 제시하는 발표 뽑기 자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성별뿐만 아니라 특정 학생을 클릭하여 그 학생을 포함할지 말지 그 여부를 담은 발표 뽑기 프로그램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생형 인공지능의 문제 해결을 생각해 볼 때 사용자 수준이 뒷받침된다면 이런 문제 해결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해 필요성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과제 말고도 한 두 가지 정도의 과제를 더 해결해 봤는데요. 코딩이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과 좀 비슷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수능에서 이제 예전에 외국어 영역, 저는 외국어 영역이었는데 요즘에 영어 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영어 장문은 못해도 영어 지문 이해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장문이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고 영어 지문을 이해하는 게 이렇게 생성한 코드를 해석할 수 있는, 구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저희가 장문은 못해도 영어 지문의 이해는 가능했던 것으로 보아 코드 작성을 어차피 인공지능이 해준다면 사람의 노력에 따라 충분히 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것과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좀 차이점은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인 오류가 있어도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문맥을 살펴보는데 무리는 없지만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이 아예 실행되지 않거나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작동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수준의 프로그래밍의 이해나 무조건적인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잘못된 문제 해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티셔츠 수량을 구하는 코드를 요청하고 적용하는데 제가 요령이 좀 없어서 그런지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같은 티셔츠 한 120개, 125개 정도 점검하는 건 사람이 집중해서 수기로 처리한다면 20분 내외로 끝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인공지능이 제시한 코드의 구조를 파악하고 간단한 문법 오류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업무 수행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제 하우마이트 위에 대한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실제 과제를 해결하며 생성형 인공지능이 지금 무척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특히나 코드 작성에 활용하기 위해선 기초적인 프로그램 문법이나 능력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한 고민이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당 뉴스 기사의 출처는 네,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네, 캔바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